자, 사실은 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덮였어요.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왔고, 우리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가 박원순 시장한테 보냈던 편지를 경기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전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을 했죠. 그것들이 나중에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그 고소문 초안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쨌건 간에 이유가 뭐였든 원인이 됐을 걸로 추정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어깨에 막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다거나 하는, 또는 박원순 시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그 비서가 잠깐 거기를 그만둘 때 후임 비서에게 했다는 글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이 공개된 3장의 편지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편지가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네. 첫 번째 편지. 반짝반짝 빛나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이에요. 시장님을 모시면서 벌써 이렇게 2번째로 생신을 축하드리게 되었지요. 제가 2015년 7월에 처음 시장실에 왔으니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지만 벌써 3회째 시장님을 모시고 있네요. 시장님, 항상 정신없고 바쁘신 일정 속에 힘드실 때인데도 뵐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모든 일에 집중하시는 능력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느낍니다.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스하게 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며 지키고 계신 우리 서울과 꿈이라는 꽃봉오리, 긴 겨울 지나 곧 활짝 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 시장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첫 발령을 받고 공무원이 된 지 4개월 만에 시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으로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정책, 사소한 행동들 모두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본받아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장님 계시기에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하셔야 돼요. 비서실, 아니 서울시 통틀어서 제일 건강하시지만 건강하실 때 관리하셔야 돼요. 시장님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님 오랜만에 편지를 드리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님께 작게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시장님, 순방 기간이 길어봐야 8, 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해서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러 나가시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시장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그래도 시장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작년 초에 대선을 준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말씀하시길 5년 후 손주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거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대통령을 꿈꾼다고 하셨거든요. 시장님, 저는 정말로 제 삶에 있어서 박원순이라는 시대의 리더와 함께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 소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소중한 박원순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누린 그 이후에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마지막까지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고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로 칭송받는 그날을 꿈꿔요. 시장님은 너무도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며 새로운 생각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이미 저명하시잖아요. 꼭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시장님께 제 소원 이루어 주시려면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약 잘 드시고요. 차에서 잠깐씩 쪽잠 주무시고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장님 한 달 뒤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 놓을게요.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시장실 땡땡땡 드림. 아이고 이거. 이게 이제 저 여성 단체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의 생일날 모든 직원이 쓴 편지다. 이렇게 지금 실드를 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내용들을 보면 저번에 그 비서 인수인계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로 편지를 썼다고 하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의례적인 편지로 느껴지는 아니 않는데요. 근데 날짜가 지금 2월 15일 날 올린 게 생일 그 그리고- 편지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춘변 읽은 거는 네. 지금 5월 달 거거든요. 예.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거는 생일에 관계없이 아마 해외 순방에 관련돼서 편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저쪽의 실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생일 축하 편지뿐만 네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때 박원순 시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마지막 말미에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남녀간에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그러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는 많이 하지 말고 나에게 꼭 전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거 연애 아닐까? 편지를 많이 받아본 저로서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요거는 그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집중하라.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직원들한테 일거리 많이 주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니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개인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저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업무를 잘 보시고 이 얘기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저에게 전화하셔야 됩니다라는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분이 주장이 맞다라면 4년 동안 당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가 처음에는 한번 툭 찔러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이면? 근데 이 편지를 보면 2016년부터 다른 게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세 개만 본다고 하면 강도가 더 강해지는 시점인데 편지의 내용은 갈수록 더 시장님한테 감사하다, 더 친근감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좋은 내용이다가 나중에 조금 무미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내용은 더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 성추행을 4년 동안 당했다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손편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라 손편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제가 손편지 써보면은 이제 지금은 거의 쓸 일이 없지만 한 3-4번 실패해요. 일단 쓰다가 틀려서 다시 바꾸고 그래서 다른 쪽에 막 열심히 써놓고 밤새죠. 나서 써놓고 나서 그걸 다듬어서 다시 손편지를 이걸 옮겨 줬거든요. 이게 손편지라는 게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워드로 치는 게 아니라 손편지를 쓸 정도라면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건데 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까지 쓰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아니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론한 거에 대해서
황 작가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추론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편지 원문에 보면은 뒤에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크크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농담식으로 반어적으로 그렇죠. 했다는 오케이, 게 오케이. 이모티콘이에요. 자. 그런 걸 모르면서 알겠어, 뭘 알겠어요.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알겠어요. 새끼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2019년 9월 달에 이 비서가 박원순 시장에게 자신의 친동생 결혼 기념으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 글을 써줘요. 이 건도 최근에 나왔어. 그러면 자기를 작년 이야기예요. 2019년이면 네. 9월 달이면은 뭐 1년 조금 더 지난 겁니다. 자기를 성추행해 왔던 사람한테 자기 동생 결혼 축하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어렵죠. 이건 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봐. 아니- 박원순 시장은 이 사람을 성추행하지 않았다.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사건 하나를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정말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그 남겨진 것들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뭐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면 이 지금 편지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냥 마음에 창 뻥 뚫린 거 가슴이 가끔은 울컥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뭐 저명하시잖아요.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키키키 보면 사실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친근한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이 성추행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성추행을 할 수 있을지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스모킹건 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공개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그 아무리 드라이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거 그 이제 비서 직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근데 최소한 이 글들을 판단해 보면 독점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내가 시장의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나를 다른 곳에 발령내려 한다라는 불안감, 위기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몰고 간 거죠. 다른 주장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나만을 총애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나를 다른 곳에 보내려 한다. 뭐 저는 거기서 발단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손편지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손편지 받아본 지가 한 2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상사한테 손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직사회에서 만약에 종종 있나요? 형식적이라면 한 장으로 그냥 대충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지금 보면은 아까 방금 춘변 읽었던 게 2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글씨를 정말로 그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이모티콘까지 그려가면서 크크 그다음에 뭐 자기 얼굴 모양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쓰신 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또 오늘 공개된 건데요. 그 당시에 그 비서가 자신을 박원순 시장 해외 공무 출장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오늘 공개됐어요. 뭐 편지로요? 아니면 뭘?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저 한 번은 데리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힘써주세요. 시장님은 100%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외 순방하는데 꼭 데려가 달라. 자기보다 더 높은 팀의 비서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청문회 할 때마다 오늘도 뭐 전해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는데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하는데 박원순 시장 사건은 뭐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사이코입니까? 저는 뭐 이거 보면서 뭐 이건 좀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은 어떻든 간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정식적으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의 업무를 맡으실 분께서 마치 이것이 이 위계 아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후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논란거리를 피하고 싶다는 뭐 행동한 것이 아닌가. 굳이 내가 여기에 참전하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약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이 결국엔 자기한테 또 업보로 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글의 의도가 혹시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그 소파 프로모션이라는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직장 내에서 파격적 승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이 했던 행동과 나중에 뭐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뭐 폭로하겠다. 어떤 노랑머리 변호사와 함께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 중에 한 달 동안이나 시장님을 못 뺀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이거를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가 그 사건 있기 전에 다른 비서랑 성폭력 사건이 휘말려요. 뭐 술을 먹고 이제 모텔을 강제로 데리고 갔네 아니네 뭐 이런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재림 변호사 등이 개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둔갑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리 상담하는 걸 붙여준다면서요.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비틀어서 이게 그러니까 고소장 초안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을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충격파는 뭐였냐면 박원순 시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거기에 이제 뭐 동원되는 게 시장실에 침대가 있다 뭐 침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었고 근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그 무릎에 호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비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 있는 사이에 일종의 장난식으로 비서가 직접 박원순 시장님한테 시장님 제 무릎에 호의 주세요 했다는 사건이야. 근데 요거를 박원순 시장이 비서의 무릎에다 호를 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속옷 차림으로 뭐 어떻게 좀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왜 그 겨울에 난방 관련해 갖고 내복 차림으로 보낸 거를 속옷 차림으로 보냈고 그 고소장 초안은 그렇게 왜곡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개되고 있는 편지들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을 이 비서에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정반대의 경우 어쩌면 이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독점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등장을 해. 근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 무릎에 호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셀카를 매일 찍었나 봐 이 사람은.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회사 친근감이 좀 있다고 하지만 셀카 찍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카는 그 시장님과 함께 둘이 찍은 셀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셀카를 아까 아무리 격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셀카를 찍는 일이 없을 텐데 본인이 이렇게 막 성추행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 셀카를 찍는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은 오고돈 사건처럼 아예 신체 접촉 같은 게 있어요. 그 자체로도 뭐 오고돈 시장은 뭐 물러났긴 합니다만 성추행, 성폭력 뭐 이런 사건들 대부분 보면 신체적으로 어떤 유해를 가해요. 심한 경우는 진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고소조차 초안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이 비서에게 찝쩍거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비서에게 사죄한다거나 미안하다는 감정 없이 그냥 유서를 남기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프레임이 짜지기를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 민주당이나 모든 정치권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의 민주당 프레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박원순 시장이 관련되어 있는 청문회에서의 질문 같은 것들을 보면 옛날에 천안함 사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를 청문회를 해도 천안함 사건이 폭침이 아니냐고 묻는 것처럼 이쪽에 프레임화 시켜서 확정시켜버리기인데 이 정도가 나왔으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성비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민주당 등이나 이쪽 진영에서 외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알량하게 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그건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고 다 인정해버리면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주장일 뿐이지만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을 오히려 존경하고 뭔가 굉장히 각별하게 대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쪽의 목소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이 그 비서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한 가지도 지금까지 내밀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끌려가실 거예요? 청문회 그러니까 2017년 편지와 2018년 편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2017년 편지에는 표현이 좀 절제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좀 없어요. 근데 지금 2018년 편지에는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근데 마지막에 그 끝마무리 할 때 시장님 한 달 뒤 옥수랑 수박 잘 길러놓을게요.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맺은 것은 개인적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거는 혼란스럽죠. 만약에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와이프가 여기 이런 편지를 만약에 제가 받은 걸 봤으면 저한테 당장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한 명 만나고 오더니 자기가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박원순 시장한테 4년 동안이나 지성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어요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신감,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그렇게 느꼈겠죠. 그렇겠죠. 예. 내가 잘못 살았다.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지요.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도 언론사에만 알려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SBS와 MBC가 취재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 한꺼번에 알려졌을 때 그분이 받은 충격은 뭐였을까? 그러면 저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아니라 이걸 조작한 변호사와 이것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틀어버린 이 두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김민원 교수 등의 주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왜 자꾸 수세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고 인정해버리냐는 거예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유족들이 이분들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소하면 뭘로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한번 논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받고 있으니까 다 수긍하고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이 맞다고 수긍해버리니까 논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들고 나오는 용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프레임이 빠지는 거를 깨고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에 빠진 것은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를 계속 사실은 이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전해철 장관,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한테도 이런 게 물어본 것은 결국은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다음 시장 선거를 대비하자는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요. 이 포렌식의 목적은 딱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쓰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건데 박원순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어떤 자기 결심을 미뤘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상황 아니겠어요? 그건 아쉬운 거고, 어쨌든 지금 사후적으로 그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를 경기신문이 아주 용기를 냈네요. 그래서 지방신문인 것 같은데. 경기신문 요즘에 보도 잘하는 신문이에요. 아, 그래요? 경기신문이라고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보도 제대로 하고 있는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경기 일보가 아니고 경기 신문이에요? 그 경기신문에 만평 쓰시는 분이 박재동 화백이세요. 최근에. 그 윤석열 목패했던 바로 그 만평? 그게 경기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박재동 화백을 영입할 정도면 굉장히 그 자체가 그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끝까지 함께합니다.